안녕하세요. 어, 저는 200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1년 동안 요르단에서 살면서 10년 동안 가이드를 했던 전직 요르단 가이드입니다. 지금은 충북 부원에서 대추 농사 짓는 남편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해볼까 해서 제가 이런 거 마이크 써보려고 사고 다른 마이크도 샀는데 USB는 잭이더라고요. 제 휴대폰은.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연결하는 거를 못 사고 해서 네, 지금 애들 자고 있을 때 얼른 녹음을 하기 위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데 그냥 올릴 거예요. 이거를 더 하고 해야지 하니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하다가 그냥 제가 아는 거 할게요. 이거는 CIA에서 월드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그 자료들을 조사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인구 통계라든가 아니면 GDP라든가 이런 수치가 자국보다 제일 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매년 7월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요르단 자료 수치 참고할 때 이 자료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게 AI가 똑똑해져가지고 보시면 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줍니다. 저는 영어로 보느라 딱 그 주요한 숫자 내용들만 봤었는데 오히려 한글 내용들 이렇게 자세히 나오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됐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각 나라 데이터 CIA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르단에 대한 여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영토는 대략적으로 88,000 스퀘어 킬로미터 땅인데 우리나라 남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은 여기 보이시나요? 지도? 여기 이만큼이 이라크, 요만큼이 사우디,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 밑에 요단강 끼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배 타고 이집트하고도 왕래가 가능한. 그래서 인접한 5국가 사이에 있어요. 한 나라 빼먹었죠? 여기 위쪽. 북쪽 국경은 시리아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사이에 있는 국가가 요르단입니다.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거기 위험하지 않나요? 하는데 살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 고도가 여기 812m로 나와 있는데 지대 자체가 높아요. 사는 곳 자체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고원 평지가 있고 쭉 계곡, 이제 조르단밸리라고 해서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 밑에 평지가 좀 있는데 이쪽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인접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도 다시 여리고 도시가 있고 쭉 유대의 산맥 올라가서 이 위쪽, 여기 위쪽에 예루살렘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도시 지역들은 지대가 아예 높은 고원 평지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고도가 812m 정도, 그리고 여기 최저점이 사해가 마이너스 431m로 나오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 408m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사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은 인산염, 칼륨, 셰일 오일 등인데, 즉 가진 자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제약이 원료되는 거 조금, 그리고 돌 안에 있는 그런 석유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구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대략 1082만 명이에요.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7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숫자가 많이 바뀐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공식적으로 아랍어를 씁니다. 아랍어는 중동 22개국 똑같이 이제 쓰는 언어이기도 하고, 이슬람교 종교 언어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아랍어하고 쓰는 아랍어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표준어랑 사투리가 있듯이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자 혹은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 언어들은 푸사라고 하는 공식 언어가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언어는 암미야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해도 그거를 실제 생활에 쓸 때에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하지 못해요. 종교는 무슬림이 97.2%, 공식적으로 순위파 무슬림들이 많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기독교가 2.2%로 나와요. 여기 안에는 그리스 정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시리아 정교, 곱트, 아르메니아 정교, 개신교도 다 포함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 되게 적은 편이죠. 불교도 0.4, 힌두교 0.1,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요르단 사람이나 그 나라의 원래 인구 구성이었던 팔레스타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 수치가, 종교 수치도 이렇게 많이 변동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연령은 전체 합계가 23.5세예요. 젊은 편이죠. 남성이 23.9, 여성이 22.9.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91.4%인데, 이 수치가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어머니 평균 연령도 요즘은 통계가 나오는데 24.8세예요. 그러니까 25 이전에 애를 낳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생 시 평균 수명, 전 이 수치 보고 꽤 놀랐는데, 총 인구가 75.5년을 살아요. 남성은 74년, 그리고 여성은 77.1년, 2020년 추산으로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밀도도 나오네요. 2017년 기준으로 1000명당 2.34명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르단은 병원은 되게 많았어요. 수도인 암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병원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옆으로 새는 얘기들이 많지만,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읽고 쓰기 가능한 인구 문명 퇴치 부분에서 총 인구의 98.2%가 읽고 쓰기 가능합니다. 남성은 98.6%, 여성은 97.8%. 이 수치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요르단 하심 왕국입니다. 로컬 네임으로는 알 맘레카 알 우르두니아 알 하시미야, 뭐 바로 엉망인데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법률 시스템은 프랑스법에 따른 오스만 제국의 법과 영국의 관습법과 그리고 이슬람법이 이제 혼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랍 국가들은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종교법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아버지가 요르단 시민이어야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국왕은 압달라 2세인데 99년 2월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왕세자 후세인은 94년생이에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설명을 보통 하는데 이 색깔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바스 시대의 그 칼리프를 상징하는 그 세 개의 동일한 수평 밴드, 그리고 오마야드 칼리프를 상징하는 흰색, 파티미드 상징하는 녹색, 그리고 붉은색, 이제 대아랍 반란을 상징하는 일곱 구절, 뭐 작은 흰색 별 7개 이런 거 궁금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가지의 점이 하나님, 인류, 국가정신, 겸손, 사회정의, 미덕, 열망에 대한 신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르단은 중동에서 작은 경제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이제 미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물, 석유, 기타 천연자원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대외 원조 의존이 높다.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적자, 정부 부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나 수입 에너지 거의 이제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고, 시리아 내전이 생기면서 많은 이제 난민들이 유입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66만 명 정도 유엔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80% 이상은 요르단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의하면은 난민 수가 현재 13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죠.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으로 9,200달러예요. 한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농업제품, 뭐 토마토, 오이, 올리브, 딸기, 뭐 이런 종류들, 유제품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관광, 정보기술, 의류, 비료, 칼륨, 인산염, 채굴, 제약, 석유 정제, 시멘트, 무기화학물질, 빛 제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2017년 기준으로 18.3%인데 여기 비공식적으로는 30%라고 적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대략 30% 정도로 당시 때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실업률 수치가 높았습니다. GDP 대비의 세금 수익이 23.6%. 이런 숫자 얘기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재미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수출 파트너 1위는 미국이에요. 24.9%, 사우디가 12.8%, 인도가 8.2%, 이라크 8.2%, 쿠웨이트 5.4%, 아랍에미리트 4.6%. 이게 2017년 기준인데 대략 한 5, 6개 국가 정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출은 보통 섬유, 비료, 칼륨, 인산염, 야채, 의약품 이런 거를 수출한다고 하고, 수입은 원유, 석유, 기타 뭐 기계, 운송장비, 철, 곡물 이런 걸 수입한다고 해요.
수입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네요. 13.6%, 사우디 13.6%. 아마 사우디에서는 석유를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9.9%, 아랍에미리트 4.9%, 독일 4.4%.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전에는 중고차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개무역으로 이라크 가기 전에 요르단 거쳐서 이렇게 이라크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 부분이 좀 끊기다 보니 수치가 적네요. 여기 기록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석유, 자원, 정제, 제품 이런 내용들은 패스 잠깐 할게요. 군사 지출, 저도 사실 제 군대를 안 나와서 이런 내용들 그닥 관심 없지만 수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기준 GDP 대비로 4.7%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볼 때 한 8위 정도래요. GDP 대비 지출률이.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수치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좀 더 적게 써서 4.7%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복무는 자발적이고요. 초기에 2년, 18년 동안 재입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고요. 여성은 징집되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난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현재 224만 2,579명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는 67,266명, 예멘 14,730명, 수단이 6,116명, 시리아가 65만 7,2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엉망진창 처음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겁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